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퉁 쳐가지고 천천히 해볼게. 그러면 195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애 딱 손 들더니 아빠가 태어났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1955년에 자, 베트남에서 미국이 자, 누구를 바오다이 프로스 걔가 짱이었던 무슨 국을 베트남국을 없애버리고 누구를 지원해줘요? 응호, 딘, GM을 여러분 지원해줘가지고 바로 따라해볼게요. 베트남 무슨 국이 생겼다. 베트남 공화국이 생겼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했지만 해볼게요. 베트남이에요. 1945년 베트남 남북을 호치민 할아버지가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었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런데 프랑스가 와서 딱 남쪽을 차지를 했죠. 그래서 1946년부터 1차 베트남 전쟁이 터졌죠. 베트남 전쟁 중에 1949년에 바오다이를 데려다가 무슨 국을 세웠어요? 베트남국을 세웠죠. 그러다가 1954년에 DMBM 푸전투 제네바 협정에서 협상한 건 누구야? 베트남국이었어. 베트남 공화국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55년도에 베트남 어딨어? 공화국이 들어서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다시. 맨 처음에 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프랑스. 1차 베트남 전쟁. 49년에 바오다이 베트남국. 그렇죠? 제네바 협정 끝나고 55년에 미국의 무슨 이론? 도미노 이론으로 응호딘 GM. 영어로 GM이에요. 자, GM에서 무슨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그러면 우리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일본으로 가보기 전에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요.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좀 정확히 그려볼게요. 이게 타이완이면 1949년에 국공내전이 끝났죠. 그래서 중국 본토는 누가 먹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마오쩌둥이 중국을 무슨화 시켰어요? 중국을 공산화 시켰죠. 요 해에 자, 장제스는 어디로 가요? 1949년 여러분 타이완 가로치고 무슨 만이라 불러요? 대만으로 도망치죠. 그러면 타이완에 있는 민중들은 개빡치죠. 왜냐? 짱제스가 자기 부하 군사 50만에 딸린 친척들 500만 거의 여러분 수백만 명이 타이완 나가지고 집이니 땅이니 다 뺏어. 장난 아니죠. 자기네가 지배 챙기니까 다 뺏고 타이완 주민들은 시골로 몰려와요. 쫓겨간다고. 기분 나쁘겠죠. 야, 봐봐. 선생님이 호텔 하나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면. 거짓말이에요. 호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49년도에 장제스가 오더니 뺏어버려. 그럼 나 황당하죠, 여러분. 그러면 데모하겠죠. 불만이 많겠죠. 그거 막으려고요. 49년에 장제스가 타이완 가자마자 1949년부터 데모하지 마. 움직이지 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영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요.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 장제스의 당이 무슨 당이에요? 국민당이죠. 사실상 이 사람들이요 50년간 독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까지 가느냐? 외울게요. 1987년. 야, 그러면 거의 몇 년이야? 거의 대만은 국민당이 혼자서 다 했다. 일당 독재를 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간 무슨 영을 내렸다? 계엄령을 내렸다. 그 계엄령이 풀린 거 외울게요. 그나마 이제 대만이 민주화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야? 1987년. 무슨 철폐? 계엄령 철폐.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촌통. 대통령도 직선제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복수정당제. 그 무슨 말이야? 그럼 여러분 87년 이전까지는 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당? 국민당. 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몇 년간, 거의 40년간 무슨 영이었어? 계엄령이라는 게 뭐예요? 경찰 대신에 군대가 딱 출동해가지고 기본권, 출판, 그 다음에 집회, 결사, 데모 전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40년간 한 거야. 연도 잘 나와요. 몇 년도? 1987년까지. 그러면 타이완, 대만에서 계엄령이 철회가 되는 건 언제예요? 1987년. 1987년 대만의 계엄령이 철회가 되었다. 있죠? 예, 아시면 돼요. 그럼 돌발 퀴즈. 그러면 대만에서 아까 배운 게 뭐예요? 1952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자마자
최초로 국교를 수교한 건 누구야? 대만이죠. 그걸 뭐랬어요? 일본과 중화민국의 일화 평화조약. 일본이 최초로 외교를 수립한 나라는 누구예요? 대만, 중화민국, 장제스예요. 이것도 뭐의 원인이야? 냉전. 냉전. 됐어요, 여러분. 요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또 하나. 수능 지문에 나왔던 거. 국공내전이 몇 년도예요? 46년이죠. 그러면 국공내전 하기 전에 45년도에 미국의 중재로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모여서 회담을 했죠. 충칭평화협정, 충칭협회, 충칭에서 회의했었죠. 근데 그게 무너지고 뭐가 된 거야? 46년부터 무슨 내전? 국공내전, 충칭. 그래서 충칭에서 알아둬요. 당시 국민당의 수도인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만났다. 무슨 내전 직전이야? 국공내전 직전이다. 그렇죠?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좀 가보자. 일본 1945년 패망하자마자 GHQ 이게 뭐예요? 무슨 DNA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연합군 최고 사령부 무슨 하더? 보리하더야 메가더야. 메가더가 일본을 다스리죠. 언제까지 여러분? 사실상 1952년까지. 왜냐? 바로 1951년에 무슨 조약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일본이 주권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그러면 잠깐만 GHQ는 말이 좋지 미국의 군사가 사실상 일본을 다스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본의 다른 말로 무슨 군정 시대라 불러요? 미군정 시대죠. 이 미군정 시대 짱이 누구야? 메가더. 무슨 어떤? 메가더죠. 봐봐. 그러면 1945년에서 1949년까지 미군정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뭐야? 일본을 민주국가로 만들자.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자. 일본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퍼뜨리자. 하면서 여러분 누구야? 극우, 전범애들 감옥에 쳐놓고 여러분 재벌들 해체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럼 해볼게요. 일단 1945년에서 49년까지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의 목적은 크게 일본을 민주화시키겠다. 농업국가를 만들겠다. 자유주의를 퍼뜨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게 일단 1946년 여러분 도쿄 재판해가지고 전범들 많이 잡아다가 처리했죠. 그리고 전쟁 일으킨 놈들 다 내쫓고 공직에 못 오게 막아버렸죠. 이거 과거사 청산하는 거죠. 그중에 백미가 뭐야? 도쿄 재판. 그리고 도쿄 재판하기 전에 1946년 원래 일본 왕도 죽여야 되는데 일본 왕을 죽이면 개길까봐 일본 왕을 살려주죠. 대신에 천황이 일본 왕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선언하게 한 다음에 키 큰 메가더와 이랑 사진 찍게 해서 여러분 목숨을 살려주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일본 왕을 죽여버리면 좀 반란날 수가 있으니까 좀 봐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1946년에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헌법을 만들어요? 평화헌법. 이 헌법은 첫째, 일본의 주권은 일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뭐가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인권을 국민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주겠다. 세 번째, 절대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평화헌법이죠. 그리고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예요? 전쟁을 일으켰던 돈을 많이 벌라고 전쟁을 오히려 지원했던 재벌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를 개혁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 끝나버렸죠. 왜냐? 잘 들어봐요. 갑자기 여러분 1949년에 중국이 여러분 무슨화가 돼버려요.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1950년 갑자기 뭐가 터져요? 6.25가 터지죠. 이때 미군정이 야 큰일 났다. 잘못하면 남한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까지 쳐들어오겠다. 잘하면 일본까지 먹히면 태평양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 되자마자 야 재벌들 다시 등장해. 왜냐? 좀 있으면 6.25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6.25에 뭐가 필요해요? 탱크라든가 막 군대 식량 필요하는데 미국은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져온 탱크 고장나면 미국 가져갈 수 없죠. 근데 일본 애들은 재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분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중국의 공사나 6.25 때문에 도쿄 재판에 잡혀갔던 전범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다시 자기 부하로 삼죠. 왜 그럴까? 전범 대다수가 뭐야? 일본 육사 나온 군인들이죠. 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맞짱 떴던 전투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일본의 특성상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더니 깜짝 놀란 거야. 왜냐? 옛날에 여러분 카미카제나 알죠? 비행기 타고 막 항공모함에 자살하고 막 총알이 없으면 막 칼로 싸우고 막 그런 애들이 항복을 했는데 메가더가 깜짝 놀라요. 왜냐? 그 용맹하고 막 무자비한 일본 애들이 항복을 했더니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미군이 떨었대. 왜? 아, 이 새끼들 잘해주는 척하고 나중에 찌르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메가더랑 미군이 감탄을 해. 두 가지. 얘네 딱 지니까 정말 승복을 하는구나. 그리고 일을 시켜보는데 미군정이 할 게 없었대요. 왜냐? 너무 일본군이 일을 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미국의 가장 좋은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포인트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일본 육군사관학교 알죠? 그래서 여러분 미군정 하자마자 6개월 지나니까 미군 장교가 한 말이야. 우리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나온 애들보다 일본 육사 나온 애들이 훨씬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그래서 미국 장군 몇 명들은 일본 육사 나왔다 그러면 와, 이 엘리트 막 일을 맡겼대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었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 군대가 거의 700만이었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국이랑 싸우고 북한이랑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일본 재무장 시키면 바로 군대가 700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1949년부터 바뀌어요. 뭐냐? 야, 일본을 다시 재무장 시켜서 미국의 부하로 만들어서 공산당을 막는 반공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요건이 좋아. 수백만 명의 전역 군인들이 있지. 기술력 좋지. 그렇죠 여러분? 또 봤더니 미국에게 엄청 막 승복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광복하자마자 무슨 파 청산이 안 됐어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됐죠. 왜? 친일파 청산하려고 했더니 몇몇 대통령이 야 지금 친일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산당이 몰려와. 해서 어떻게 여러분 일제시대 막 군인했거나 경찰한 사람들을 공산당 잘 잡는다고 여러분 다시 재임용을 하죠.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일본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49년도 이후부터 도쿄 재판에서 잡혀갔던 놈들도 다시 국회의원하고 장군하고 그리고 재벌도 다시 등장하고 게다가 여러분 6.25 터져서 미안해요. 6.25 터져서 일본이 자 미군의 물건 배달해주고 고쳐주고 전쟁하면 미군 애들 일본에서 휴양지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특수, 조선 특수로 6.25 때문에 완전 가장 성장한 게 누구야? 일본이에요. 6.25 때문에 일본이 패망전의 경제 수준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 일본이 야, 안 되겠다. 군대를 키우자. 해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1950년에 6.25 터지자마자 여러분 무슨 예비대를 만든 거예요? 경찰 예비대를 만든 거야. 몇만 명? 8만 명. 여기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 6.25 때 중공군이 100만 명이 왔죠. 괜찮아. 미국이 생각해봤더니 일본군은 700만 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화야.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의를 해요. 이승만 씨, 지금 중공군 쳐들어오고 힘드니까 우리가 일본군 좀 이렇게 법으로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의용왜 여러분 평화헌법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용군, 뭐 민간인병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보내겠대. 이때 이승만 씨가 멋진 얘기를 해요. 만약 일본군이 부산에 내려오면 북한이랑 손잡고 일본군을 공격하겠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때 만약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급한 대로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평화헌법 한 번에 끝나는 거지. 이 순간부터 일본은 대놓고 군사를 키웠겠지.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왜냐? 솔직히 얘기해보자. 6.25 때 미군이 20만 명이 싸우다가 5만 명이 죽었어. 그거보다는 일본군 애들 50만 보내서 10만 죽어도 미군은 타격이 없잖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승만 씨가 만약 부산에 일본군이 오면 그게 못 온 거야, 여러분.
그쵸?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 경찰 예비대가 1954년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무슨 대가 되는 거예요? 자위대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볼게요. 자, 미국이야, 이제. 미국 입장에선 여러분, 일본이 1952년에 뭐를 회복했어요? 주권을 회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치가가 반으로 갈려요. 하나는 뭐냐? 해볼게요. 전범 출신들 혹은 우익인데 얘네들은 누가 하나님이야? 미국이 하나님이야. 미국이 풀어준 거죠. 그리고 현실적이죠. 야, 아무리 52년도에 주권 회복했지만 사실상 일본을 통제하는 건 누구야? 미국이죠. 그러면 얘 전범 출신, 일부 우익들, 그 다음에 재벌들, 보수파는 눈치가 빠르죠. 일본이 짱이다. 일본에게 붙어야지 돈도 받고 경제 개발도 하고 우리가 산다. 해서 여러분 얘네들은 당연히 미국을 지지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얘네가 봤더니 눈치가 빨라. 미국이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뭐야? 철저한 반공이죠. 냉전에 미국이랑 붙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 군사 죽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전범들은 이거야.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일본이 군대를 가지면 첫째, 일본 군대가 다시 100만 명이 되면 탱크, 비행기, 무기 만들어서 더 경제가 발달하겠죠. 국력도 세지겠죠. 그리고 미국한테 아부할 수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소련이랑 싸울 때 일본군 100만 명, 200만 명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도 진보주의가 있어요. 진보가 뭐냐? 첫째, 일본의 제국주의는 잘못됐다. 세 번째, 지금 미국과 소련이 냉전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우리 일본이 여기 끼어들어서 또 한국처럼 6.25 희생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진보 세력들은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성한다. 우리는 냉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그러므로 절대 평화헌법을 고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주의야. 그래서 50년대에 여러분, 일본이 두 개로 갈라져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다 빠가가 아니야. 일본 사람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 진보주의가 요 때는 무슨 개념이었어? 좌익이야. 근데 일본에서는 좌익이 반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지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기 부하인 게 좋아, 자기 반대파인 게 좋아? 자기 부하인 게 좋죠. 그래서 여하튼 선거를 했는데, 야, 문제가 터졌어요. 자, 원래 좀 자세히 해줄까, 대충 해줄까? 섞을게요. 자, 하타모토인가? 하타모토. 나 고유명사에 약해, 씨. 하타라고 해보자. 일본의 여러분, 전범 출신의 전범이야. 재판까지 받은 놈인데, 요 놈이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자유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갔는데, 미국이 지켜보기에는 하코야마인가? 하코야마? 이름이 하토야마다. 미안해요. 일본 사람 이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쵸?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일본 전범인데 자유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갔는데, 예를 들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30명이 돼버린 거야. 150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놀란 거야. 왜냐? 아니, 이게 전범이고 양아치인데 얘가 자유당 만들었더니 짱을 잡은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얘를 잘라. 나가. 그래요. 근데 얘는 저 충성할게 했더니 미국이 너무하잖아. 전범이면. 잘랐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범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했던 정치가인데 하토야마 친구야. 하토야마가 요시다야 와이 난데스까? 네가 자유당 짱해라. 미국이 나 싫어하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자기 짱을 달래.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하토야마가 이제 미국이 뭐라 안 그러니까 요시다 와가지고 야 비켜 내가 할게 했더니 요시다가 이 하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토야마가 팽당한 거잖아. 여러분 개빡쳐가지고 나가서 무슨 당을 세워요? 민주당을 세워요. 그런데 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를 되게 지지해요? 미국을 지지해요. 완전 미국 부하예요. 완전 미국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 났어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여러분 보수파, 친미파라면 여러분 진보 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 두 개가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두 개가 합쳐버린 거야.
그럼 잠깐만. 그러면 봐봐. 자유당과 민주당이 같은 판대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진보주의인 전쟁 반대하고 미국 싫어하고 평화헌법 지켜야 된다. 일본은 군대를 간지면 안 된다. 미국 물러가라. 그런 여러분 진보 사회주의당이 두 개가 합치니까 얘네가 놀란 거야. 놀라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합치자. 그래서 여러분 싸웠던 하토야마랑 요시다가 합쳐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1955년. 잠깐만. 우리 지난 시간에 1955년 뭐 배웠죠? 생각해봐. 1955년 베트남에서 미국이 응어딘 GM을 밀어줘가지고 베트남 무슨 국이 생긴 해야? 베트남 공화국이 생긴 해에 바로 여러분 자유당이랑 일본 자유당이랑 무슨 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당 여러분 지금도 있는 일본에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당이 생겨요? 자민당이 이때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자민당이 여러분 55년도에 정권을 잡아서 몇 년까지 가느냐? 1993년. 거의 여러분 몇 년을 가는 거야? 40년을 자민당이 짱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5년에 만들어진 자유민주당이 언제까지 거의 짱 잡았다? 1993년까지 얘네가 짱을 잡았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체제? 55년 체제. 무슨 체제? 55년 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랑 한국이랑 사이가 제일 안 좋았던 총리가 누구예요? 아베 수상 아시죠? 그 아베 수상 외할아버지도 여러분 요 55년 체제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야. 기시 노부스케라고 그놈도 전범이에요. 됐어요? 그럼 외우자. 1955년에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1955년에 일본에서 그 유명한 무슨 체제? 55년 체제야.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55년도에 지금 무슨 당이 있어요? 자민당이 있는데 편하게 들어요. 국회의원을 400명이라고 해보자. 참고로 일본은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양원제예요. 중의원, 참의원이 있는데 해보자. 근데 참의원은 힘이 없고요. 누가 중요해요? 중의원. 중의원은 그 지금 우리의 국회 같은 거예요. 그럼 400명이면 자민당이 예를 들면 뭐 한 280명. 그 다음에 여러분 라이벌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무슨 당이야? 사회당. 사회당 내지는 이제 그 1번 공산당이 있는데 여러분 얘네가 120명이야. 그럼 봐봐요. 누가 압도적이에요? 자민당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보기에는 1번도 큰 당이 두 개가 있다. 무슨 체제야? 양당 체제인데 솔직히 55년 동안 누가 짱이야? 자민당이 짱이고 공산당은 그냥 무슨 러리? 힐러리야 들러리야? 들러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미국 보면은 트럼프의 무슨 당이 있어요? 공화당이 있고 오바마의 무슨 당이 있어요? 민주당이 있죠. 그러면 공화당이 한 8년 하면은 거의 민주당으로 바뀌죠. 민주당 다음에 또 무슨 당이 돼요? 공화당. 왔다 갔다 하죠. 그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여러분 미국은 자민당이 미국이래. 일본은 자민당이 55년에서 언제까지 하는 거야? 93년. 그리고 잠깐 정권 잃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무슨 당이 자민당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무슨 문제가 터져요? 큰 문제가 터지죠. 봐봐 여러분. 권력을 특정 세력들이 잡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패예요? 부패하죠 여러분. 이건 역사 고금의 진리야. 그러면 요 자민당이 여러분 미국이랑 손잡고 엄청나게 무슨 개발을 해요? 경제 개발을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친미가 돼버리니까 미국에 무조건 따르니까 미국 여러분 산업시설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운이 좋았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막 무슨 돈을 벌어요? 떼돈을 벌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요 자민당이 잘한 거는 일본의 무슨 개발은 화끈하게 시켰어요. 경제 개발은 화끈하게 시켰어.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거의 여러분 10년 동안 1년 GDP 성장, 경제 성장률이 10%였어요. 지금 중국보다 더 빨랐어.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력은 독점하면은 부패하죠. 바로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자민당이 뒤로 갈수록 여러분 정경 무슨 착이 굉장히 심해져요. 정경 유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이랑 국회의원이랑 손잡고서 세금 띵까고 또
짓지 말아야 될 도로, 짓지 말아야 될 댐, 짓지 말아야 될 아파트들을 수만 채 져가지고 여러분 정치인과 재벌들은 떼돈을 벌고 국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져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얘기가 있죠. 국가는 부자다. 근데 백성은 가난하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이랑 일본 백성들, 그 국민들 그 수입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훨씬 잘 먹어.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우리가 비교적 일본보다 잘 산대. 왜냐? 국가는 일본이 아직 훨씬 부자인데요. 먹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 우리가 훨씬 낫대. 그 이 중에 하나가 뭐야? 정경유착. 굉장히 여러분 내가 이거로만 4시간 얘기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10분도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터질 거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뭐 로키드 사건 그런 거 쭉쭉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5년 해보자. 자, 자, 여러분 1955년에 자, 두 가지를 배웠어요. 베트남 무슨 국이 세워졌어요? 공화국. 일본에서는 무슨 체제가 만들어져요? 55년 체제. 몇 년까지 가요? 93년. 무슨 당? 자민당. 완전 누구 따까리예요? 미국 따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해볼게. 자, 1956년도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수능 문제의 답은 아니고 지문으로 한번 나왔거든. 뭐가 있을까? 1956년. 뭐가 있을까요? 한 번 지문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 안 나왔어. 해볼게요. 일소로 하자. 일소 공동 선언을 합니다. 일소 공동 선언은 뭐냐? 여러분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소련이 일소 공동 선언으로 자, 일본에게 여러분 일본과 이제 소련이 수교도 하고 두 번째 그 소련과 일본에 여러분 쿠릴 열도 문제 있었죠. 쿠릴 열도 중에 두 개 섬을 누구에게 소련이 일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1956년 일본과 소련이 만나서 좀 분위기 좋았구나. 국교도 수교하고 쿠릴 열도 섬 2개, 북방섬 4개 중에 2개도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게 문제. 미리 해볼게요. 1960년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다시 맺어요. 잠깐만. 미일 안전 보장 조약 맨 처음 맺은 게 언제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할 때죠. 근데 그거를 1960년에 다시 맺는데 내용이 뭐냐? 일본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하나 요때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때 맺은 게 사실상 미일 상호 무슨 조약이에요? 방위 조약이에요. 그럼 어떤 거야? 미국을 누가 때리면 일본도 자위대가 자동으로 도와줘야 돼. 그럼 여러분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이거 완전히 뭐야? 미국이랑 일본이랑 완벽하게 군사동맹이 되는 거죠. 완전 일본이 미국이랑 붙어버리는 거지. 이거에 누가 삐져요? 소련이 삐져. 그래서 원래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하면서 쿠릴 열도의 몇 개 섬을 일본에게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1960년에 미국이랑 일본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일본이 미국 편에 붙어버리니까 이거 안 줘버린 거야. 그 지금도 여러분 일본이 막 달라고 하면 푸틴이 막 시끄러워 그러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안 나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연도. 1956년에 일소. 무슨 소? 일소 공동선언을 했었구나.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나중에 할 건데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으려고 했더니 일본의 대학생, 진보파, 사회당, 자민당 반대들은 싫은 거야. 왜냐? 아니 왜 미국이랑 붙냐 이거야. 싫은 거야. 왜? 여러분 잘못하면은 봐봐 6.25 터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냉전이죠. 북한은 소련, 중국, 우리는 미국.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전쟁이 빵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60년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막으려고 1960년대 일본의 대학생 여러분 지식인들이 엄청 데모를 해요. 그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투쟁이라 불러요? 안보투쟁. 다시 따라해보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해줄 거예요. 1960년에 따라해보자.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무슨 투쟁을 해요? 안보투쟁. 무슨 투쟁? 안보투쟁이 뭐야?
우리 미국에게 붙지 말아라. 냉전에 휩싸이지 말아라. 왜 우리가 소련이랑 싸워야 되냐. 잘못하면 우리 일본 또 전쟁에 끌려든다. 평화헌법을 지켜라. 이거 위법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안보투쟁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국회의사당에 여러분 40만 명이 모여요. 여기서 데모하다가 많이 죽어. 일본 여대생 깔려 죽고 막 맞아 죽고 이러고 해가지고 몇 년을 지속이 되는데 일본의 자민당 약간 좀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미국의 뭐야 푸드리자, 도그 베비자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깡패 풀고 조폭 풀어서 경찰 풀어서 막 진압한 다음에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틀린 점. 우리는 항상 성공해요. 민주화가. 우리도 1960년에 어떻게 해요? 이승만 씨가 불법 선거하니까 여러분 4.19로 정권을 바꿨죠. 근데 일본은 열심히 했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이 말은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뭐가 있냐면은 부러움이 있어. 뭐냐? 일본은 뭐 민주화하면은 성공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봐봐. 4.19 성공했죠. 또 87년에 6월 민주항쟁 성공했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 볼게요.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가고 있죠. 1955년 첫째 베트남 공화국, 두 번째 일본의 자민당이 잡은 무슨 체제? 55년 체제. 그러면 1956년에 일소, 일본과 소련의 무슨 선언? 공동선언. 그래서 소련이 쿠릴열도 몇 개 주려고 했는데 1960년 일본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다시 미국이랑 친해지니까 안 준 거죠? 그러면 1957년, 이야 진짜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거 알아맞힌 선생님이 진짜 내 선생님 할게. 없어요. 자, 없고 1958년은 뭐가 있었을까요? 되게 잘 나오죠, 시험에? 이거 해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자, 천천히. 여러분, 중공은 중화 무슨 공화국? 인민공화국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자, 천천히 해볼게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은 무슨 내전이었어요? 국공내전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당이 진 이유가 무슨 부패?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해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공산당이 이긴 이유. 잘 싸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군기가 셌죠. 또 하나. 공산당이 이긴 이유. 국공내전하면서요.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서 여러분 무슨 개혁을 합니까? 토지개혁을 했대요. 이 당시 여러분 중국 사람 100명이면 지주 2명, 98명은 토지가 없었대요, 여러분. 과정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전호제라 불러요? 지주 전호제죠. 그러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긴 이유 중에 큰 게 뭐냐? 점령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무상으로 2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몰수해서 무상으로 98명에게 여러분 분배했더니 이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뺏어도 때려 죽일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버려서 여러분 98%가 토지를 얻었더니 공산당 좋아하고 여러분 공산화가 된 거야. 이거랑 여러분 똑같이 한 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북한과 여러분 어디야? 중국. 나중에 어디야? 베트남은 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5년 동안은 좋아요. 왜냐? 내가 땅이 없었는데 2만 평 이상의 땅을 개인마다 준 거야. 그럼 연봉이 500이었다가 갑자기 5천이 돼요. 근데 공산당에 속지 마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뭘 하느냐? 맨 처음엔 여러분 개인의 토지를 인정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맨 처음에는 무슨 농이 있었어요? 자용농이 있었는데 공산화되고 5년 있다가 다시 토지를 뺏어. 다 토지를 뺏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농장으로 만들어 그래요? 협동농장으로 만들어. 그거 봐봐. 내 땅이면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우리 모두의 땅이야. 근데 공산당 간부는 농사 안 짓고 시켜먹어. 부려먹어. 근데 연락 이래도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먹어설 만큼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할 때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다가 1950년대 6.25 끝나고 여러분 협동농장을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급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의 토지개혁은 속임수죠.
맨 처음에는 너에게 줬다가 자 지주 팬 다음에 너에게 2만 평 줬다가 나중에 다 뺏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못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해보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자 해볼게요. 협동논장을 했더니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보자 여러분. 중국에서 1958년 여러분 중국의 짱이었던 무슨 쩌둥이 마오 쩌둥이 아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 봐봐. 가장 중요한 거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시험에 겁나 잘 나오죠. 그래서 1958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벌였다. 언제까지 가냐면요. 대략 1961년까지 가요. 그러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한 배경은 뭐냐? 첫째 여러분 미국이랑 싸웠죠. 그리고 전 세계 자본주의랑 다 손을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플러스 여러분 서방 세계가 중국에 무슨 제재를 해요? 경제 제재를 해요. 즉 중국의 물건을 사지도 않고 중국도 안 팔고 이러면 무역도 못하게 하니까 거대한 중국이 멈춰버린 거야.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커도 수출 수입은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공산화가 되니까 미국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맛이 갔죠. 하지만 괜찮아요. 누가 있어요? 공산주의 가장 큰 국가 소련이 도와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1958년부터 소련이랑 같은 공산당인 중공이랑 전쟁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 소련이 공산주의 짱이니까 자꾸 중국을 자기 부하로 해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공산주의지만 피 속에 뭐가 있어? 중화 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소련이 공산주의 만든 거 고마워. 우리 도와준 거 고마운데 우린 중국이야. 내정 간섭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 둘이 가벼운 전쟁까지 벌여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중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전면전을 벌일 뻔했다. 무슨 분쟁? 중소 분쟁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서방 사회가 경제 제재하죠. 중소 분쟁으로 소련이 좋은 기술을 다 안악해주죠. 게다가 공산화시켜서 여러분 공산화시켜서 협동 논장을 만들었는데 갈수록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이때 마오쩌둥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농민들이 더 분발해가지고 일종의 박정희 씨의 새마을 운동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서양이랑 무역 안 해도 소련한테 기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무슨 약진 운동 여러분? 대약진 운동이야. 그래서 이때 뭘 하느냐? 자, 곡식, 식량을 자급하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 철 생산량. 철이 많다는 거는 배, 빌딩, 건물을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대약진 운동에서 곡식도 많이 생산하고 여러분 특히 철 생산 운동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결론, 야 대단해. 역시 중국은 무시를 못해요. 대약진 운동에서 여러분 대략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학자마다 틀린데 공식적인 건 3천만 명이고 실제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 약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해보자. 어떤 식이냐? 해볼게, 일단 이거야. 여러분, 철을 생산하려면은 포항제철처럼 엄청난 여러분 용광로가 있으면 매천도 해가지고 여러분 철을 끓여야지 강철이 되겠죠. 그런데 대약진 운동할 때, 우리 인구 10억이다. 그러므로 농사 짓다가 사람이 요만하면 동네 사람들이 쬐끄만 화로를 만들래. 화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불을 피운 다음에 근처에 철강석이나 그런 거 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들래. 여러분 물어볼게요. 포항제철의 요 용광로가 예를 들면 3,000도야. 3, 4,000도 돼야지 돌이 녹고 아주 강철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 나무로 떼어봐야 한 500도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철강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모든 동네에. 있다고 쳐도 여러분 이거 되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산당 간부야. 당에게 잘 보이려면 좀 더 실적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젓가락, 숟가락, 칼을 녹여. 녹였는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겠니? 그래서 100kg이 나왔다고 쳐봐. 근데 보고는 5,000명 갖다 시켰는데 젓가락, 숟가락 다 녹였는데 100kg 나왔어. 그럼 출세 못하죠. 보고는
100kg이 아니라 4톤, 4,000kg, 10,000kg 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이 마오쩌둥이 난리가 난 거야. 뭐냐? 불과 2년 만에 영국을 이겼어. 철 생산량이. 다음에 미국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봐라. 미국과 영국이 철 생산량이 요만큼이고 우리가 요만큼이었는데 대약진 운동 하자마자 중국이 이만큼 생산을 한 거야. 웬걸? 나중에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내가 이거 본 건데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야. 여러분 대약진 운동하면서 하나의 본부를 만들어요. 그 본부를 꼭 외울게요. 무슨 공사? 인민공사. 앞으로 대약진 운동 나오면은 그거를 주관한 관청이 무슨 공사예요? 인민공사야. 그러면 대약진 운동하면서 모든 마을마다 무슨 공사를 만들어요? 인민공사 만들어서 여러분 얘네가 무슨 약진 운동을 지금 주도하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을 주도하는 게 무슨 공사야? 인민공사인데 왜 굶어 죽는지 얘기해 줄게. 봐봐요. 대약진 운동할 때 개인들의 모든 토지를 합친 다음에 모든 집에 부엌을 없애요. 해보자. 어떤 집에 어떤 마을에 300가구가 살아. 그럼 곱하기 5 하면은 인구가 얼마야? 한 1,500명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집에 부엌을 없앤 다음에 일단 토지를 다 합쳐요. 토지를 합쳐요. 토지 합친 다음에 큰 건물을 지어. 이 마을 회관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요 1,500짜리가 있으면은 마을에 공동 뭐를 만들어요? 식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20집이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거야. 옆에 가서 1,500명이 열심히 농사 진 다음에 잠만 집에서 자고 아침, 점심, 저녁은 마을 회관 가서 공동으로 먹는 거야. 이게 뭐야? 대약진 운동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농사가 안 돼요. 가뭄으로. 흉년으로 농사가 안 되고 비료도 없고 또 하나 웃긴 야사 얘기해 줄게요. 야사야 실제로. 마오쩌둥이 이제 시골 내려와서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마오쩌둥이 어떤 새를 가리켜요. 무슨 새? 참새를 가리키면서 저건 해로운 새다. 참새를 없애라. 왜냐? 참새가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진 벼를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10억 인구가 참새를 잡아서 참새 몇 억 마리를 죽였대요. 참새 몇 억가 중국의 참새가 전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완전 풍년이 아니라 완전 농사 망했어요. 왜냐? 참새는 곡식도 먹지만 뭐도 먹어요. 병충해도 먹죠. 참새를 수억 마리를 죽여버리니까 병충해가 하고 참새 없냐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어떤 마을에서 참새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 농사가 안 됐어. 그래서 쌀이 없는 거야. 떨어졌어. 그러면 1,500명이 식당에 모여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동네에 농사가 안 돼서 저장한 쌀이 하나도 없는데 공산당 본부 인민공사에서 쌀을 갖다 줄 거라고 해서 기다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거의 모든 마을에 쌀이 없는 거야. 공산당도 멘붕인 거야. 그럼 1,000명이 모여서 하루를 쉬어요. 하루를 버텨. 배고프죠. 이틀을 버텨.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불길하잖아요. 불길하니까 3일째 됐을 때 아저씨, 니네 아버지나 그 아저씨들이 옆마을로 가요. 옆마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살았어. 왜? 옆마을로 가면서 배고프니까 칡도 먹고 뭐 물거 잡아 먹었겠죠.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이제 끝난 거야. 왜 끝났느냐? 일단 노인네들 4일 굶으시면요 못 움직여요. 걷질 못해. 일단 노인네들 끝났어. 그 다음에 7살 전후 애들도 4일 굶으면 이미 끝났어. 그러면 여성분들도 젊은 한 20, 30대는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4일을 굶었기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지 못해. 걷다가 쓰러져. 그럼 50 넘은 여성 남성들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럼 살아는 있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 3일 전에 떠난 남자들은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 마을도 먹을 게 없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풀려야 먹긴 하는데 집까지 못 가는 거야. 지친 거야. 그럼 그 마을에 앉아서 또 다른 마을에 가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남자고 좀 젊으니까 강에 가서 먹겠죠. 그렇게 일주일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야. 나도 봐봐.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여러분. 근데 이걸 당하신 분이 나와서 다큐로 얘기해 주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쌀이나 곡식이 떨어지면 하루 안에 집에서 나와야 돼. 일단 시골로 가야 돼. 왜냐?
시골에 가면 시골에 쌀이 없더라도 여러분 산에는 칡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시골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5천만 명이 굶어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엄청난 뻘짓을 했죠. 무슨 약진? 대약진 운동하면 5번. 누가 주도한 거예요? 마오쩌둥. 무슨 공사가 떠올라야 돼요? 인민공사. 무슨 공사? 인민공사. 그래서 여러분 1958년에서 1961년 마오쩌둥이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놈이 약간 과장해서 몇만 명을 아사시켜요. 5천만 명을 아사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마오쩌둥이 이때 실각을 해요. 실각을 하고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해볼게요. 바로 여러분 유사오치라는 사람이랑 이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마오를 좀 까면서 마오가 잘못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가고 대약진 운동하니까 굶어 죽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너무 사유재산을 없애니까 일을 안 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을 뭐라 그러느냐? 실용노선이라 불러요. 실용주의. 이분들이 하는 말, 공산주의도 중요하지만 경제에서는 일부라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약간의 무슨주의를 받아들이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요.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이 시장 가서 물건 사게 팔고 하고 약간의 여러분 사유를 인정했더니 다시 경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오가 개빡친 거야. 니네 알죠? 여러분 권력은 진짜 무섭죠.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빠를 죽이는 게 뭐야? 권력이죠. 근데 마오가 딱 집에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뭐냐? 자기 부하였던 무슨 사오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에서 여러분 갑자기 경제가 부강해지고, 근데 마오는 두 가지 때문에 싫어요. 첫째는 뭐냐? 내 권력을 뺏길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 마오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공산주의인데 저놈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966년에 여러분 바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문화 대혁명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혁명 됐고,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자, 해보자. 빠방 빠방 짱짱 혼자 신났어요. 자, 천천히 1958년 중국에서 바보 같은 마오쩌둥이 무슨 운동? 대약진 운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도 여러분 완전히 사유재산 없애버리고 협동농장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북한도 1958년에 김일성이가 대약진 운동이랑 거의 비슷한 여러분,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마 운동을 합니까? 천리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는 뭐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일한 만큼 남보다 더 가져가거나 일한 만큼 가져가고 싶지, 똑같이 일 시킨 다음에 내가 더 했는데 같이 주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가 계획 경제인데 망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사유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 없으니까 계속 망하니까 대약진 운동하고, 북한도 무슨 마 운동? 천리마 운동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됐고요.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디 남았어요? 1958년 했죠. 재밌죠? 이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해봐요. 자, 그러면 1959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혹시? 한번 찍어봐요. 중요하진 않은데 일이 있긴 있었더라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보자. 자, 여러분, 미국의 친한, 약간 돌려 얘기하면은 친한 친구. 실제로 부하가 누구냐? 첫째, 여러분, 누가 있어요? 대만. 타이완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완전히 부하. 일본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뭐야? 한국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59년이면 미국이 완전 밀어주는 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 무슨 국이 있어요? 공화국이 있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타이완, 일본, 한국, 베트남 공화국은 누구랑 같은 편이야? 미국이랑 같은 편이죠. 그럼 이때가 지금 냉장고야, 냉전이야? 냉전이죠. 그러면 미국의 반대파가 누구야? 소련이죠. 그럼 소련에 누가 있느냐? 일단 소련의 부하,
중국 있죠. 물론 중서 분쟁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국 있고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고 호치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한 패죠. 이렇게 한 패죠. 서로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제일 먼저 1952년에 일화 평화조약. 대만이랑 손잡았죠? 한국은 안 돼요. 한국은 이승만 씨가 진짜 싫어요. 이승만 씨가 일본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 박정희 시대 되잖아. 안 되고 베트남 공화국도 친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랑 베트남 공화국이랑 1959년에 국교를 수교합니다. 몇 년? 1959년에 일본과 베트남 공화국이 국교를 수교를 한다.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이야, 장난 아니죠. 그러면 오늘 좀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봐봐. 다음 시간에 이제 1960년을 할 건데 제일 잘 나와요. 해보자. 우리 입장에서 1900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우리 입장에서 1960년에 가장 큰 사건은 뭐야? 이승만 씨가 3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알아맞히면 선물 줄게. 우리 엄마의 생일이야. 자, 진짜 3월 15일 날 대통령 부조선거에서 마산에서 중3 학생 김줄군이 데모하다가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재하니까 부정선거 다시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씨가 하야하고 여러분 정권이 교체가 되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4.19 혁명. 그 다음에 1960년 일본에서 여러분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고 완전히 자민당이 일본 미국에게 완전 붙어버리니까 대학생과 진보 세력이 냉전에 끼지 말아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그렇게 맺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투쟁이 벌어져요? 안보 무슨 쟁? 안보 투쟁. 그래서 여러분 60년에 4.19 60년에 일본의 안보 투쟁 일종의 다 무슨 운동이야? 민주화 운동이죠. 백성의 말을 따라라. 이 되겠죠? 또 하나 몇 가지 더 있는데 하나 더 보자. 여러분 잠깐만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여러분 응오딘 디엠이 베트남 무슨 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공화국 다스리죠. 다음 주에 할 건데 좀 뭐랄게 그냥 재밌게 볼게요. 응오딘 디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 있는 양아치, 능력 있는 독재자야. 능력은 있는데 너무 독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얘기하자면 이 응오딘 디엠이 정치를 진짜 못해요. 한마디로 뭐냐? 미 군정 때 일본 토지개혁했죠. 이승만 때 우리 토지개혁했죠. 근데 응오딘 디엠이 토지개혁을 안 해. 이 사람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신자한테만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이 땅을 엄청나게 더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베트남 공화국에 있는 농민들은 너무 응오딘 디엠이 싫은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 여러분 가난할수록 매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공산주의죠. 야 가난할수록 매력적이잖아. 왜? 10,000원 넘고 뺏어서도 여러분 공평하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공산화가 안 된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지개혁이야. 유상문배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1960년에 해볼게요. 남베트남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조직 10번 따라해볼게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뭐냐? 남베트남에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무기를 들고 자체적으로 내분이 나는 거야. 물론 요거를 나중에 지지해주는 건 무슨 치민 할아버지야? 호치민 할아버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한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1960년대가 제일 잘 나오죠. 뭐예요? 4.19 그렇죠? 일본의 무슨 투쟁? 안보 투쟁.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요거를 좀 자세히 한 다음에 이제 해볼게. 봐봐. 신났어. 61년도 해야 돼요. 62년도 해야 돼요. 64년도 해야 돼요. 65년도 해야 돼요. 68년도 해야 돼요. 69년도 해야 돼요. 71년도 해야 돼요. 72년도 해야 돼요. 표정들이 너나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만 따라하면 돼.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